42페이지 단어의 형성과 품사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 1은 우리말의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보기 2에서 형용사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에 조건 여러 가지 써놨네요. 그리고 보기 2에 젊다, 늙다, 기쁘다, 맛있다, 두드리다,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푸는 게 가장 좋고, 헷갈릴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조건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젊다, 형용사죠. 늙다, 동사. 기쁘다, 형용사. 맛있다. 이거 맛있다라고 발음해야 돼요? 맛있다라고 발음해야 돼요? 네, 둘 다 돼요. 원래 원칙은 뭐예요? 얘 원칙은 뭘까요? 둘 다 맛있다, 맛있다 전부 다 되거든요, 발음. 하나는 근데 허용이고 하나가 원칙이야. 뭘까? 맛있다가 원칙이에요. 왜? 있다가 뭐야? 실질 형태소잖아요? 실질 형태소니까 뭐부터 해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시켜서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연음되니까 맛있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도 맛있다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발음을 해. 많이 그렇게 발음을 하면 뭐 해줘요? 허용해줘요. 그래서 맛있다도 허용이에요. 그냥 이거는 품사랑은 상관없이 있어가지고 그냥 질문한 거고요. 맛있다 같은 경우도 상태가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형용사고요. 두드리다 얘는 동사, 같다 형용사.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기 문장에서 밑줄 친 말들은 관형사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사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온갖 잡동사니 라고 했어요. 이거는 성상관형사네요. 갖은 양념 이것도 성상관형사고요. 다른 학생 이것도 뭐예요? 성상관형사. 이는 무슨 관형사? 지시관형사. 헌 성상관형사. 저 지시관형사. 두 수관형사. 새 성상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죠. 새 프랑스 대통령. 저 소나무. 두 그루. 이 구두. 헌 구두. 이렇게 수식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과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하는군. 1번 선지는 어떤 예 가지고 확인 가능해요? 새 프랑스예요? 아니면 새 대통령이에요? 새 대통령이죠. 그렇게 해서 꾸밈을 받는 말과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헌이야? 이 구두야? 이 구두죠. 그래서 이것 또한 꾸밈을 받는 말과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네요. 조사와 어미가 붙지 않은 채 자립적으로 사용되는군. 보면 알겠지만 조사나 어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어미가 붙는다는 얘기는 동사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시의 의미를 지닌 것이 다른 관형사 앞에 위치하는군. 이, 헌, 저, 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뒤에 오는 명사들의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이거는 관형사의 그냥 일반적 개념이니까 맞는 얘기겠고요. 서술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절로 독립될 수 있는 것이군 했는데 서술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특이하게 뭐 하나? 서술격 조사 하나. 이 딱 3가지만 서술성을 갖게 됩니다. 3번. 보기 기역과 니은을 동시에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는 부사는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로써 격조사가 붙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는다. 그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부사를 성분부사, 문장부사로 나뉘고 파생부사로 나눴는데요. 이 파생부사 같은 경우는 너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파생부사는 뭐냐면 원래는 부사가 아니었던 것들이 부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높다, 높다는 품사가 뭐예요? 높다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높이라는 근에 뭘 붙여? 이라는 부사, 파생, 접사를 붙여서 높이 들어라 했을 때 높이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거는 파생부사 같은 경우는 단어의 형상법과 관련된 거라 그냥 따로 봐주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부사 종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지는 않아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송골송골은 어디로 가요? 우선 맺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성분부사고요. 성분부사 중에서 어디로 갑니까? 성상부사죠. 의성어, 의태어는 성상부사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성상부사인데 얘는 원래 형태가 송골송골이기 때문에 파생부사가 아닙니다.
범인이 저리로 도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리로 이거는 성분부사 중에서 어디? 지시부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저리라는 부사에 로라는 접사가 붙어서 저리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생부사는 아니에요. 부사가 아닌 것에 부사 파생 접사가 붙은 형태는 아닙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설마는 문장부사에서 양태부사로 가야 되겠죠? 공부하려면 즐거이 해라, 즐거이 해라라는 동사 꾸며주는 성분부사에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성상부사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즐겁다죠. 즐겁다에다가 즐겁이라는 근에 이라는 부사 파생 접사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파생부사, 답은 4번입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가정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두 문장이 및이라는 접속부사를 통해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및 같은 경우는 문장부사 중에서 접속부사에 해당되고요. 4번, 은 지난번에 했었죠? 5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격조사와 보조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는 은는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 아이들은 밥 먹을 때 김치는 꼭 찾는다. 가의 은은 격조사가 놓이는 자리에 쓰였군. 원래는 뭐야? 어떤 격조사가 놓여야 돼요? 그 아이들 뭐가 붙어야 돼요? 안 따라오고 있어요? 생각 안 해? 그 아이들은 밥 먹을 때 김치는 꼭 찾는다. 아이들 은이라는 보조사는 어떤 격조사 자리에 대신 쓰이고 있어요? 가에서. 보조사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격조사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격조사 들어가야 돼? 이가 들어가야 되죠. 주격조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찾는다. 아이들이 찾는 거잖아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은은 격조사 이 주격조사가 놓이는 자리에 쓰였다. 1번 선지 맞습니다. 국어는 영수는 수학은 잘하지만 국어는 잘하지 못한다. 국어는 느는 대조의 뜻을 나타낸다. 맞죠? 수학은 잘해. 국어는 못해 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하면서 느는 격조사로 바꿀 수도 있겠다 했는데 멀리는 품사가 뭐예요? 멀리는 뭐예요? 품사가? 부사죠. 부사 뒤에 붙었어요. 부사 뒤에 격조사 붙을 수 있어요. 격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그랬어? 체언에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격조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의 느는 강조의 뜻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쵸? 멀리는 가지마 하면서 멀리라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느는 그 앞에 말에 받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는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은과 는 같은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형태, 그쵸? 이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음운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어서 사용되는 걸 이형태라고 해요. 6번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 설명을 하고 있네요. 수량과 순서에 관계되는 말이기는 하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름의 경우에는 명사로 처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명사로 처리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어휘력 문제예요. 너네가 공부를 원칙을 제대로 안다고 해도 이런 거는 어휘력 없으면 틀려요. 나는 사과 하나를 사왔다. 이때 하나 명사예요? 수사예요? 수사죠. 사과 2를 사왔다. 사과 3을 사왔다. 사과 4을 사왔다. 숫자 계속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둘이서 산길을 걸었다. 우리는 셋이서 산길을 걸었다. 얘도 수사예요. 8배 하나를 더하면 9이다. 8배 2를 더하면 10이다. 8배 3을 더하면 11다. 얘도 수사네요.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때 하루가 명사입니다. 날짜와 관계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숫자랑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날짜 개념들은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 일주일. 이것도 명사예요. 일주일 이런 것도 명사입니다. 날짜와 관련된 개념 이런 것들은 명사로 취급합니다.
입상자 가운데서 첫째가 철수이고 둘째가 민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1등은 철수이고 2등은 민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또한 수사고요. 만약에 첫째라는 말이 맞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잖아. 그때 첫째는 뭐예요? 명사예요. 너 첫째니? 그러면은 희준이는 첫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첫째는 뭐야? 명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맞이라는 의미를 가진 첫째는 명사로 처리하고 그 외의 순서와 관련된 것들은 수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8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다음 밑줄 친 짝들 중에서 이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형태 설명 나와 있네요. 형태소 집합에는 하나 이상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그 형태소의 이 형태라고 한다. 이는 한 형태소에 속하는 서로 다른 형태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밥과 빵의 경우처럼 자음으로 끝난 단어 뒤에는 접속조사 과, 차와 술처럼 모음으로 끝난 단어 뒤에는 와가 쓰인다. 똑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포하는 위치도 같은 접속조사 와, 과는 한 형태소에 속하는 이 형태이다. 그러면 그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때 가 뭐예요? 그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은아, 이때 가는 뭐야? 제가 할 때 가는 뭐예요? 주격조사. 너네 지금 품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냥 뭐 조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수관형사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가, 주격조사예요. 무엇보다 그 일이 제일 어려웠다. 이때 이는 뭐야? 이때 이는 뭐예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입니다. 가와 이 둘 다 주격조사예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이를 쓰고요.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가를 씁니다. 이 형태 맞아요. 내가 먹을 밥이 했대 을 뭐예요? 목적격조사라고요? 조사면은 목적격조사면 먹이 체언이에요? 명사예요? 먹이? 을 뭐예요? 먹을 할 때 을 뭐예요? 나은아, 을 뭐야? 유빈아, 을 뭐야? 무슨 어미? 목적 경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간형사용 전성어미. 너 내가 명칭 만들어내지 말라 그랬지? 다시 다 외워가지고 가. 관형사용 전성어미. 내가 어미도 다 외우라 그랬잖아. 너네 표를 외워서 쓰면 뭘 하니? 적용을 못 하는데 아이들아. 먹다가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 간에 붙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미겠고요. 먹을 밥, 먹을 사람 해서 뒤에 나오는 체언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을은 전성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입니다. 아빠 차를 타고 와서 했을 때 를 뭐야? 얘가 목적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 형태예요? 아니죠. 얘네는 이 형태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을은 우선 품사 자체가 아니라 어미이고 밑에 있는 을이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물뱀이 연못에 개구리를 잡아먹었다. 아 뭐예요? 아 뭐예요? 아가 뭘까요? 내가 알려주기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너네 대답 나올 때까지 안 알려줄 거예요. 잡아먹었다. 아. 채원아, 아 뭐야? 아가 뭐야? 황진아, 아 뭐야? 조사는 채원에부터의 조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아가 뭐예요? 어미죠. 무슨 어미야?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면 잡다가 본용어이고 먹다가 보조용어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잡은 것도 했죠. 그리고 먹기도 했죠. 그러니까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에요. 이거는 무슨 어미? 그냥 연결어미예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한 거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그냥 연결어미까지만 해줘도 돼요. 얘는 연결어미입니다.
조카가 걸어 다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연결어미예요. 연결. 걷다와 다니다라는 두 용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입니다. 앞말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아 붙이고요. 음성 모음일 경우에는 어를 붙여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음조화라 그러죠. 모음조화를 지켜서 양성과 음성 각각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아, 어는 둘 다 연결어미. 이 형태 맞습니다. 그 다음 밥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했을 때 밥을, 을 뭐야? 목적격 조사고요. 물고기를 목적격 조사죠.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을 사용하고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르를 사용합니다. 둘 다 목적격 조사. 이 형태 맞겠고요. 너는 반대 입장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할 때는 주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보조사죠. 주격조사에 는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격조사가 들어갈 자리에 대신 보조사 사용했네요. 는 보조사예요. 값은 비싼 것 같아. 이때 은 보조사죠. 보조사 은, 는은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같은 품사 혹은 같은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다 이 형태예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따 저녁에 애는 뭐야? 애는 뭐예요? 애가 뭘까요? 부사격 조사. 너네 문법에 있어서는 진짜 기계처럼 대답해야 돼. 이렇게 느릿느릿 대답하고 뭔가를 찾고 머리를 더듬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바로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문법은 빠르고 정확하게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상태로 해서는 진짜 이도저도 아니야. 연습 더 해야 돼. 독서실에 이것도 부사격 조사. 저녁을 목적격 조사. 건물의 뭐야? 관형격 조사. 가게의 어머니의 이것도 관형격 조사예요. 그랬을 때 기억은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아. 생략해보면 되겠죠. 이따 저녁 혹시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어색하죠. 어색할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으면 됩니다. 니은 독서실 갈까 하는데 독서실 가려고 하는데 독서실 가라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도 무방하고요.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저녁 먹으려고 사용하죠.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독서실 건물 1층에 보니까 라고 했어요. 행동의 객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객체라는 건 뭐예요? 문법에서 객체는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얘기를 해요. 문법에서 말하는, 기억하세요. 문법에서 주체라고 얘기하면 주어 얘기하는 거고요. 문법에서 객체라고 얘기하면 목적어와 부사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을 같은 경우 건물의 1층에 보니까 분식집 있더라 라고 했어요. 이거 행동의 객체예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아니죠. 그럼 객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미음. 미니 어머니의 가게, 이건 소유관계를 나타내므로 어머니 가게야. 어머니 가게 사용 가능하죠? 생략해도 됩니다. 10번까지만 하고 끝내줄게요. 보기 설명에 따를 때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본용어가 보조용어 얘기하고 붙여 쓸 수 없는 경우 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경우 깨뜨려 버렸다. 붙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라는 연결음이 붙어 있고 앞말이 합성어도 아니고 조사도 안 붙어 있습니다. 붙여 쓰는 거 허용되고요. 뛰어 건넜다. 붙여 쓸 수 있어요? 붙여 쓸 수 있어요? 왜 못 붙였어요? 뛰어 건넜다 왜 붙였으면 안 돼요? 붙였을 수 있어요? 나은아, 뛰어 건넜다 붙였을 수 있어 없어? 왜? 뛰어서 건넜다. 내가 본용어인지 본용어 보조용어인지부터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해줘야죠. 정말 얘가 본용어 보조용어 구문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야지. 해야지. 그럴 경우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가운데 뭐 넣어보라고? 서 넣어보라 그랬죠? 서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그건 본용어 보조용어가 아니라 본용어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도랑물을 뛰어서 건넜다 하니까 얘는 본용어이에요. 본용어는 절대 붙였을 수 없습니다. 불을 켜두고는 원래 키다가 기본형이죠.
두고 해서 켜두고가 됐어요. 얘도 붙여 쓰는 거 가능하네요. 왜? 어라는 연결어미가 붙어 있을 뿐더러 앞말이 합성어도 아니니까요. 도와드린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돕다에다가 라는 연결어미 붙여져 있고요. 되어간다, 되다에다 라는 연결어미 붙여져 있고요. 합성어도 아니고 전부 다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빼놓고는 전부 붙여 쓰는 거 허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